지금까지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기분이 좋아지거나 상처받았던 경험이 있나요? 혹은 누군가의 말투와 표현 하나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당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적이 있나요? 우리는 매일 많은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지는 단순히 외모나 업적이 아니라 우리의 말버릇과 말투가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말은 우리의 인격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며 때로는 누군가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매력적인 사람은 이런 말버릇으로 마음을 끌어당긴다라는 주제로 우리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대화 속 말버릇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최근 만난 사람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어떤 말을 했기에 당신의 마음에 남았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들려드릴 짧은 사연이 있습니다. 몇 달 전 한 여성이 회사 동료와의 대화 속에서 작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매우 열심히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자주 하지 못하는 타입이었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마친 후 한 동료가 다가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덕분에 이번 프로젝트가 정말 잘 끝났어요. 함께 일하게 되어 너무 감사해요. 그녀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 말 한마디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작은 감사의 표현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날 이후 그녀도 자신의 동료들에게 감사와 칭찬을 더 자주 표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연에서 중요한 점은 동료의 말이 단순히 친절한 인사 이상의 가치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상대방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는 표현이었고 그녀의 행동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말을 하기 위해 특별한 단어나 멋진 문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매력은 거창한 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작지만 진심이 담긴 표현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집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매력적인 사람들의 말버릇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를 함께 찾아볼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가장 자주 하시나요? 그리고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릴 것 같나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인 동시에 우리의 인격과 가치를 드러내는 창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말버릇은 상대방에게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느끼게 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얼마 전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선배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선배들이 너무 엄격해요. 뭘 물어봐도 항상 이런 것도 몰라요 라며 타박하시니 더 이상 질문조차 하기 싫어집니다. 친구의 말을 듣고 문득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대응을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제가 아는 또 다른 회사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신입사원이 실수를 하거나 모르는 것을 물어볼 때마다 이런 식으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저도 처음엔 이 부분이 헷갈렸어요. 제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 설명해 드릴게요. 똑같이 실수나 질문을 대하는 상황이었지만 두 사람의 말버릇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전자의 선배는 신입사원들에게 엄격하고 냉소적인 사람으로 기억되었고 후자의 선배는 배려심 많고 따뜻한 사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결국 신입사원들과의 신뢰와 관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말버릇은 단순한 습관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태도와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매력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낮추거나 지적하기보다는 격려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화를 이끄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칭찬과 지적을 할 때 항상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내가 정말 잘하는 점이 많아서 이 부분도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완벽할 것 같아. 이 말은 학생들에게 그들의 장점을 인정받는 동시에 발전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달해 줍니다. 반면 한 번도 칭찬 없이 이건 왜 이렇게 했어?
다시 해야겠네 라는 말을 들은 학생들은 그 선생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선생님은 학생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애썼지만 이미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었나요? 혹은 따뜻한 말 한마디로 큰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있나요? 이처럼 말은 보이지 않는 힘을 가졌습니다. 특히 그것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말버릇일 때 그 힘은 더 커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매력적인 말버릇을 가진 사람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상대방의 마음에 다가가는 말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정말 고생했어. 덕분에 일이 잘 해결됐어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에 대해 별로 중요성을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말은 관계의 기초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용하는 말버릇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매력적인 사람들은 단순히 좋은 말을 골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버릇은 깊은 공감과 배려, 그리고 진정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더 나아가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얼마 전 한 지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동호회에 가입했는데 거기서 만난 한 사람 덕분에 동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그분은 언제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분이었어요. 특히 제가 처음 참여했을 때 첫 모임인데도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한마디가 큰 힘이 됐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매력적인 말버릇은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데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며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을 증폭시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을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습관을 길러야 할까요? 첫 번째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력적인 사람들은 듣는 태도부터 다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 따뜻한 말로 대답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든 하루를 보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랬구나,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와 같이 공감을 표현하는 말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피드백을 해야 할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말을 돌려서 전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나머지는 정말 잘하셨어요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비판을 전달하면서도 긍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을 하려고 한다면 그 진심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말 속에 진정한 관심과 애정이 담길 때 비로소 그것이 매력적인 말버릇으로 자리 잡습니다. 세 번째로, 작은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상대방이 당연히 해준 일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잊곤 합니다. 하지만 작은 감사도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바쁘셨을 텐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며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심리학 실험이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간단한 업무를 맡기고 그 후에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는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고 다른 그룹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그룹이 다음 업무에서 훨씬 더 높은 의욕을 보였다고 합니다. 감사의 표현이 단순한 말 이상으로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전한 적이 언제인가요? 혹은 상대방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넨 기억이 있나요? 그런 말들이 우리의 관계를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었는지 되돌아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매력적인 말버릇의 핵심 요소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를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과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매력적인 말버릇을 형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긍정적인 언어 사용 습관입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타인에게 감정을 전달하는 매개체입니다. 따라서 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업무를 끝내고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왜 이렇게 늦게 제출했어요? 라고 말하는 대신 수고 많으셨어요. 늦게까지 준비하느라 힘드셨겠어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이런 말투가 쌓일수록 상대방은 그 사람과 더 오래 함께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공감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말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공감은 단순히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말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친구가 힘든 상황을 이야기할 때 그럴 수도 있지. 다들 힘들어라는 말보다는 많이 힘들었겠구나. 내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만해 라고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훨씬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말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태도가 담겨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심리학에서 자주 언급되는 적극적 경청 기법을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 경청은 단순히 듣는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한 말을 요약하거나 그에 대해 질문하며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여행 계획을 이야기한다면 그 여행 정말 재밌을 것 같아.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고 싶은 거야? 와 같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확장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는 상대방에게 내 이야기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주며 신뢰를 쌓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세 번째로 상대방을 칭찬하는 말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칭찬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특히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듣는 칭찬에 더욱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어느 날 한 지인이 말해준 사연이 떠오릅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팀원 중 한 명이 당신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한마디 덕분에 그는 큰 힘을 얻고 더욱 열정적으로 프로젝트에 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칭찬은 크게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발표 정말 잘하시던데요. 혹은 내가 그 일을 그렇게 잘해낼 줄 알았어 같은 작고 구체적인 칭찬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로 부정적인 표현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종종 비판이나 불만을 말할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내용을 긍정적으로 바꿔 표현하는 습관은 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이건 별로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상대방에게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해 주어 더욱 건설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천 팁을 드리자면 하루 중 자신이 사용하는 말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그중 부정적인 표현이 있었던 부분을 긍정적인 언어로 바꿔보는 연습을 합니다. 이런 습관이 쌓이면 점차 긍정적인 말버릇이 몸에 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넨 적이 있나요? 혹은 최근에 누군가의 말을 듣고 진심으로 위로받았던 기억이 있나요? 이 질문을 통해 여러분이 대화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흔히 범하기 쉬운 대화 실수는 무엇일까요? 이를 매력적인 말버릇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한다고 해도 우리는 종종 의도와 다르게 말을 하거나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대화 실수들을 살펴보고 이를 매력적인 말버릇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를 독점하는 실수.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대화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자신과 관련된 주제가 나오면 상대방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로 대화를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여행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라며 자신의 여행 경험으로 대화를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내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매력적인 말버릇으로 바꾸기 위해선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여행 정말 재미있었겠다. 특히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아라고 질문을 던지면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를 더 자유롭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대화는 주고받는 것이지 혼자서 하는 독백이 아님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대화하는 실수. 우리의 대화 속에는 종종 의도치 않게 비판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표현이 섞이곤 합니다. 예를 들어, 왜 그렇게 했어? 더 좋은 방법이 있었잖아 같은 말은 상대방을 위축시키고 대화의 흐름을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비판 대신 제안의 형태로 말을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앞에 예시를 긍정적으로 바꾸면 그렇게 한 이유가 궁금해. 혹시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봤어?가 됩니다. 이 표현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대신 그들의 선택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또한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해야 할 때는 칭찬과 조언을 함께 사용하는 샌드위치 기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 프로젝트를 위해 정말 열심히 준비한 걸 알아. 다만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하면 좋을 것 같아. 내 노력 덕분에 더 완성도 높은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비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실수. 이건 틀렸어, 그건 아니야 같은 단정적인 표현은 상대방에게 강한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의견이 다를 때 단정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완곡한 표현과 열린 질문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건 틀렸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내 생각은 조금 다른데 이렇게 보는 건 어떨까 라고 말해보세요. 이 표현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하지만 나는 이런 관점에서 봤어 라고 말하면 대화가 더 부드럽고 건설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는 실수.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이를 가볍게 넘기거나 무시하는 태도는 대화에서 가장 큰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정도로 속상할 일은 아니잖아 같은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부정하며 더 깊은 소통의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이를 매력적인 말버릇으로 전환하려면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정말 속상했겠다. 내가 그렇게 느낄 만해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았다고 느끼며 더 많은 이야기를 꺼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너무 많은 조언을 하는 실수. 때로는 상대방이 단순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하는데 우리는 조언을 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든 상황을 이야기할 때 그럼 이렇게 해봐 라고 해결책을 제시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들어주는 태도와 공감을 우선시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야기를 마칠 때까지 충분히 들어주고 정말 힘들었겠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라고 물어보세요. 상대방이 스스로 조언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대화에서 발생하는 작은 실수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상대방의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제시한 방법들을 꾸준히 연습하면 더욱 매력적이고 따뜻한 말버릇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화의 개선 방법들은 우리의 말버릇을 보다 매력적으로 만들고 타인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핵심 원칙들입니다. 매력적인 말버릇은 단순히 대화 기술의 개선을 넘어 삶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런 말버릇은 단기간에 형성되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연습과 실천을 통해 우리의 대화와 인간관계를 점차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매력적인 말버릇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를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일상에서 적용 가능한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말버릇을 바꾸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꾸준히 연습하신다면 누구나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꾸준함이 변화의 핵심입니다. 매력적인 말버릇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결코 단기간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쌓여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며 더 나은 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지혜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인간관계 지혜였기를 바라며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입니다.